2017년 7월 16일 4시 33분 현재 시각이에요. 여기 남자 아이 한 명 있고요, 여자 한 명 있고 엄마견이 있습니다. 엄마견의 이름은 설현이고요. 남아와 여아, 아직 이름을 못 정했어요. 원래 여자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세경이, 신세경, 민영이, 박민영, 뭐 그런 이름들로 생각을 했었어요. 설현이 남편, 지금 엄마견의 남편이 이제 송중기라고 하는데, 요 옆에 있어요, 지금. 송중기라고 하는데, 지금 실제 연예인 커플 송중기와 그 송혜교 커플이 이제 조만간 한 9월달쯤에 결혼을 한다 그랬나요? 9월인가요? 언젠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송중기의 이름은 송중기로 지은 것은 남 아이 중에서 가장 잘생기고 멋지게 되어라 하는 의미로 송중기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당시에 또 설현이가, 그 연예인 설현이 자기 이상형은 송중기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루어질 수 없는 커플일지언정 우리 집에서는 커플이 되어라 해가지고 설현이와 송중기를 커플로 맺어줬는데, 현실에서는 송중기와 송혜교 씨가 커플이 되었죠. 지금 봤죠. 제 질질 끌려다니면서 젖을 빨면서 그러고 있어요, 지금. 지금 저렇게 하면서까지도 쟤는 젖을 빱니다. 아이고. 쟤는 지금, 남아네요. 방금 전에 살짝 뒤집혔을 때 보셨습니까? 남자입니다. 제가 남자고, 지금 요 아래서, 방금 전까지 그, 엄마의 젖을 강력하게 빨면서 매달리기까지 했던 저 강력한 생존의 본능을 보여줬던 애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남자아이는 지금 내젖 하면서 어딘지 몰라서 그냥 바둥바둥 거리고 있어요. 제가 어제 하루 지켜본 결과 저러다가 진짜 배고프면은 낑낑낑 거려요. 그리고 지금도 살짝 낑낑 거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엄마 설현이가 얘 곁으로 옵니다. 이렇게 막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도, 지금 이 아이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것 같아도 막 지가 배고프고 엄마를 찾으면요, 막 되게 정말 미세하게 작은 소리로 이런 소리를 내요. 그러면은 이 설현이가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신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피덩이 애기들일지언정 제가 볼 땐 후각은 발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견의 냄새를 찾아서 그쪽으로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남자아이의 이름을 뭘로 지을지는 아직도 고민이에요. 지금 여자아이의 이름은 신세경. 제가 신세경을 좋아해요. 그리고 박민영. 원래 사실 박민영 씨를 더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해요. 예전부터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민영이라고 하고 싶은데, 이 여자아이 이름은. 근데 민영이라는 어감이 조금 그래요. 그것도 성까지 붙여서 박민영아 그렇게 부르지는 않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조금 고민이에요. 그래서 또 생각난 게, 지난번 K-POP 스타에서 제가 되게 예쁘게 보았던 김소희 씨, 그 어린아이 친구, 그 소희라고 지을까, 여자아이의 이름을. 남자아이는 아마도 분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여자아이는 저희 집에서 또 평생 함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 소화할 수 있는 아이들의 숫자는 제가 볼 때 4명 정도 한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본래는 여아 2명 정도만, 혹은 그 정도만 생각했었어요. 그 정도만 나오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남아 여아 그렇게 둘이 태어났습니다. 자, 여기
얘가 아까 여아였죠? 예, 지금 엄마 견 서련이가 왔고요. 중기가 아빠가 옆에서 아빠지만 사실은 애죠. 지가 아빠인지도 제가 볼 때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이제 노출된 다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집에서 있기에 저는 아주 편안하게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혹시라도 앵글이 잘못해서 다른 곳을 비추면 큰일 납니다. 서련아, 네 애기 여기 있어. 응? 네 애기 여기 있어. 얘는 안 챙겨? 많이 먹었어? 배부른 것 같다. 새근새근 자려고 그러네. 지금 아직 시간이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근데 신기하게도 중기가 저 애기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예. 중기의 몸무게, 아빠의 몸무게는요 2.8kg 정도예요. 그리고 엄마의 몸무게는 대략 1.8kg에서 2kg 사이? 예,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전에 쟀을 때 그랬어요. 그때가 근데 임신 몇 주 정도 됐을 때라서 몸무게가 좀 더 불어 있었겠죠? 예. 중기는 지금 서련이가 임신한 다음부터 제가 이제 임신했다는 거를 파악한 거는 얼추 한 2주에서 3주 정도 지났을 때쯤일 거예요, 아마. 이게 첫 임신이거든요? 첫 임신. 저희 집에 온 다음에 첫 임신인데, 첫 임신이라서 저희도 이제 얘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할 수가 없어서. 근데 배가 점점 불러오고, 뭐랄까요. 딱 그 골격을 갖추더라고요. 예. 그래서 알았어요. 아, 얘가, 그리고 지난번 교배를 할 때 워낙 티를 나게 하거든요, 얘네 둘이. 그러니까 그 교배 기간 때는 아주 둘이서 그냥 정말 신나게 합니다. 하루, 아침에 한 번, 새벽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네. 이 남자아이가 그냥 여자아이를 그냥 두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아이가 힘이 없느냐? 아니에요. 이 서련이가 8개월 연상이었거든요. 중기가 우리 집에 처음에 왔을 때 2개월 때 왔어요. 네. 서련이는 당시 이미 10개월 차였죠. 이제 태어난 지. 그러니까 등치 차이가 완전히 지금 저 이 피덩이만한 것보다 약간 큰 상태에서 중기가 왔는데 서련이는 거의 엄마견처럼 저렇게 컸으니까요. 중기는 처음에는 자기 엄마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인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이 서련이가 중기를 많이 좀 뭐랄까요 툭툭 건드리면서 장난치자고 하면 놀자고 하면서 중기를 많이 초반에 괴롭힌다기보다는 재밌게 놀았죠. 중기는 막 서련이 귀찮아가지고 저 등치 큰 게 왜 자꾸만 나한테 왜 이렇게 툭툭 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딴 데로 피해 다니고 그랬었어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랬던 중기라서 그런지 우리 집에서 커가는 동안 지금은 중기가 2.8kg고 서련이가 1.8kg니까 1kg 정도 차이가 나고 실제로 등치로 옆에 서보면은 중기가 그래도 한 주먹만큼은 더 크거든요. 거의 한 주먹 정도만큼 더 커요 실제로. 그리고 들어봐도 약간 더 묵직하고 근데 건강하다는 느낌은 확실히 중기가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 중에 혹은 애견을 키우는 사람들 중에 티컵, 저도 한때 어렸을 때 티컵 강아지나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참 이쁘고 귀엽고 앙증맞아서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전에 토끼도 키웠었거든요. 네, 토끼를 2마리를 이제 사왔죠. 사와서 집에 키웠는데 한 일주일 안에 엄마가 잘못해서 엄마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토끼가 그 어두운 곳에 숨어있는 게 습성이 있는데 상 밑에서 숨어있다가 어머니가 털푸덕 앉을 타이밍에 갑자기 그 새끼 토끼가 뛰어나와가지고 툭 뛰어나와서 그냥 빨려서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작은 거는 쉽게 죽고 너무 작은 거는 정말 신경 잘 못 쓰면은 한 번 훅 가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강아지들 이제 분양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 다음에도 적어도 서련이 정도만큼은 커야 되고 더 커도 관계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분양을 해왔었죠. 서련이는 약간 털이 제가 직접 미용한 거라서 원래 되게 예쁜 애거든요, 얘도. 정말 서련이와 준기는 외모가 되게 둘이 상반돼요. 준기는 되게 약간 어리숙해 보이는 그런 맹한 매력이 있는, 그 맹한 매력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서련이는 약간 좀 샤프하고 조금 뭐 여리여리하고, 지금 털 기르고 털 관리를 못하니까 좀 짧게 깎아놓는 건데, 그렇다고 바짝 깎지는 않아요. 실제로 강아지한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서요. 바짝 깎지는 않고, 몸 쪽은 이제 그 바리깡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한 6mm 정도로 짝 깎고요. 여름에는 3mm까지도 깎아요. 그리고 이제 얼굴 쪽은 바리깡 이제 처음에 미용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조심조심 해야 되고, 지금 미용을 벌써 또 한 너댓 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리깡이 와도 좀 잘 참고 기다리고요. 그리고 가위로 이제 마무리를 조금씩 정말 조심스럽게 해서 해요. 근데 아직 제가 미용 기술이 좀 부족한데, 미용은 하다 보니까 점점 느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화장실이 이렇게 있어요. 저희 집 화장실인데, 화장실 입구가 열려 있고요. 서련이는 똥오줌 쌀 때 좀 넘어가서 싸요. 아니면 때론 귀찮으면 여기 배변판에다 싸라고 배변판을 깔아줬지만 실제로 여기서는 잘 안 싸요. 서련이 그 가장 좋아하는 그 배변 장소는 신문지 위입니다. 저희가 교육을 할 때 그렇게 교육을 했지요. 이 배변판에다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었고요. 초반에 길들일 때, 그 교육시킬 때. 그래서 신문지에다 했는데, 신문지에다는 참 잘 싸는데, 신문지도 사실은 좀 쉽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처음 분양을 했고, 처음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배변 훈련을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한 10년차 이 반려견을 키웠던, 아는 지인이 배변 훈련 이렇게 하는 거다 해가지고 알려준 게 있거든요. 나중에 그건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신문지에다가 배변 훈련하는 거는 잘 돼서, 신문지는 뭐 거의 90% 이상 싸죠. 그러다가 나중에 중기까지 오니까 둘이서 같이 싸대니까 신문지로 안 되는구나. 배변 시트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배변 훈련은 실제로. 서련이가 배변 훈련이 잘 안 될 때조차도, 신문지로 처음에 잘 안 할 때조차도 배변 시트 깔아놓으면은 그냥 잘 찾아서 가서 냄새 맡고 가서 거기다 잘 쌌어요. 근데 배변 시트로 하면은 하루에 매일 고정 비용이 거의 1,000원씩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많이 쌉니다. 그리고 양도 어렸을 때랑 다르게 크다 보면은 양이 거의 사람 오줌 보는 것 같아. 사람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린 아기 사람만큼 많이 싼다고 느낄 정도로 잘 싸가지고요. 그래서 신문지로도 나중엔 저희가 이 거실 바닥이 이런 바닥인데, 저희 바닥이 보면은 여기 이렇게 까진 부분이 보이죠. 이게 다 얘네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서련이하고 준기가. 특히 초반에 서련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혼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잘 안 하는데, 준기는 얘는 되게 똑똑한 애인데 남자라서 그런지 요즘은 안 그래요. 저렇게. 전에 제가 한번 혼낸 적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데, 저게 이제 팍팍 긁는 거라고 동시에 또 오줌이 저기 누적돼가지고 바닥에 썩는 거거든요. 신문지로 아무리 해놓더라 하더라도 그 신문지에 젖은 그 오줌의 어떤 특이한 뭔가가 바닥에 스며들어서 그게 몇 개월에서 막 수개월씩 계속 방치가 되면은, 그렇다고 신문지를 갈아주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갈아주는데도 바닥은 점점 썩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신문지로 해서는 얘네들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 다 썩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지 막 생각하다가 이 배변판, 결국 배변판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본래 이 배변판 안에다 신문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유도를 해가지고 했는데, 중기는 되게 잘하는데 서련이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서련이는 배변판에도 안 싸고
신문지에다만 쌉니다. 아니면 그냥 아예 맨바닥에다 그냥 확 싸던가. 예. 그래서 중기는 어쨌든 잘 가려가지고, 일단 중기와 서련이를 원래 위해서 배변판을 이거를 한 8개인가를 샀어요. 그래서 8개를 사서 안방에다가도 깔아주고, 작은 방에다, 거실에다가도 깔아주고,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다니는 그 행로마다 군데군데서 지네가 싸고 싶은 데다 짜도록 이렇게 깔아서 유도를 해봤는데요. 일단 중기는 이 배변판에다 잘 싸고요. 서련은 가끔 싸요. 확률적으로 한 20-30%? 예. 그렇지만 신문지와 배변 시트 거기에다가만 싼다는 거. 이 플라스틱 재질의, 플라스틱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런 재질의 배변판에서는 잘 안 싼다는 거. 그래서 서련이 임신 기간 동안에는 이 울타리에다가, 이제 임신 한 1개월이 넘어서고 2개월 차가 되기 시작하면은, 원래는 이런 집을 굳이 안 해놓거든요. 저 안방에 보면은 책장이 있어서 그 책장 작은 공간에다가 두면은 저희 침대 바로 밑에 있는 곳이라서 얘네들은 거기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겨울에는 이제 방석 같은 거 혹은 이런 이제 무릎 담요 같은 거 깔아주면 되게 좋아하고 거기 앉아 있는데, 여름에는 이제 시트에 있는 것조차도 좀 더워하죠. 이런 맨바닥을 좋아합니다. 시원하니까. 예. 그렇게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임산부가 되면서 1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임산부가 좀 예민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서련이는 임산부가 아닐 때도 중기를 제압을 늘 했었습니다. 중기가 등치가 더 크더라도 중기한테는 아마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걸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어렸을 때 2개월 때 주먹만 할 때 와가지고 자기보다 한 3-4배는 큰 이 서련이를 보면서 서련이에게 늘 어떻게 보면 거의 제압 당해서 늘 살아거든. 그렇다고 서련이가 폭력적이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둘이 재밌게 놀아요.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여기 서로 둘을 격리해 놓기 전까지만 해도 늘 같이 다니고, 같이 잠잘 때도 같이 자고, 놀 때도 같이 놀고, 그러다가 이제 서련이가 좀 재밌게 좀 더 장난을 심하게 하면은 늘 중기는 배를 보이면서 바닥에 누워있고, 서련이는 그 위에서 그 흔히 으르렁 거리면서 노는 거 있어요. 그게 폭력적인 으르렁 있고요. 노는 으르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놉니다. 그러다 가끔 가다 또 중기도 좀, 얘도 지가 약한데도 그 노는 과정을 보면은 서련이가 먼저 이제 나중에 보면 초반에는 얘가 신기하니까, 서세원이가 신기하니까 툭툭 치면서 놀자고 했다가 나중에는 중기가 좀 한 5개월, 6개월 등치가 커집니다. 그런 다음에는 중기가 막 열심히 놀자고 해요. 쉼 없이 놀자고 해요. 서련이는 중기가 5개월 차 때는 서련이는 1년이 이미 넘어서 1년 한 5개월쯤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노는 것도 귀찮고 약간 막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와중에 중기는 하루 중에 심심할 때마다 계속 서련이다가 엥 하면서 큰 소리도 안 내요. 조그만하게 엥 하면서 서련이한테 다가와서 놀자 그러면 서련이 귀찮다고 거기 휙 돌려버리고 뭐 그런 일도 있고, 그러다 같이 놀다가 근데 노는 거 귀찮은데 자꾸만 귀찮으면 서련이가 이제 그때는 이제 이빨 보면서 하면서 하면은 중기가 놀라서 난 놀자고 했을 뿐인데 하면서 그냥 다시 깨갱 하죠. 어쨌든 우리 집에 있어온 이래로 서련이가 늘 주도권을 중기에게는 가져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임산부가 된 후에 1개월이 넘어선 시점에는 자칫하면은 중기는 잘 모르거든요. 서련이가 임신했는지 어쨌는지. 다만 서련은 날카로워져 가는 게 좀 보이고요. 그러니까 격리를 시켜야 되겠다. 실제로도 이제 여러 인터넷에 나와 있는 다른 반려견 키우는 분들의 그런 어떤 조언들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서로 격리를 해 놓으니까 중기 같은 경우는 지금 서련이랑 떨어진 지 거의 2개월째가 넘었죠. 그렇지만 이제 서련이가 비록 격리는 되어 있더라도 하루 중에 한 2-3번 정도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입구가 있거든요. 여기 입구를 열어서 나와서 바람도 쐬고 놀고 그렇게 해주었죠. 아무래도
임신 기간 중에는 산책도 못 하니까요.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안 했어요. 저희는 모르면 안 합니다. 모르면 안 하고 일단 알아서 배워서 익혀서 아 요건 괜찮은 거구나 싶으면 그거는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실행을 합니다. 근데 모르는데 어설피 데려갔다가 저희 집 근처에 이제 호수공원이 있는데 서서울 호수공원이라고 있어요. 그쪽으로 가서 산책을 시킬 수도 있지만 아직은 서련이를 키울 때는 산책을 어떻게 키울지 잘 몰라가지고 못하다 중기는 최근에 서련이랑 격리가 되니까 좀 답답해하는 것 같아서 이제 그 반려견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이제 산책시키는 방법들 좀 좋은 팁이 나오고 인터넷에서 찾아본 다음에 산책 어떻게 시키는지 그런 거 알아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심장사상충 약부터 해서 원충부터 해서 다 이제 뭐 예방 주사부터 그럼 다 맞춰놨고 이제 어느 정도 면역력도 다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산책을 나갔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산책. 서련이 다만 이제 얘 애기들이 1개월 차가 넘어서고 애기들하고도 이제 또 이제 다시 아마 격리를 하게 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애기들이 이빨이 자라날 때부터는 이 젖을 빨면서 그 모견이 아프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세게 빤다던가 그러면서 이빨로 그 젖을 찢게 되는 현상이 있대요. 그래서 한 1개월쯤 될 때쯤에 봐서 그 애들의 이의 치아의 상태에 이제 이가 나기 시작할 때쯤에는 격리를 이가 좀 난 다음에부터 해야 될지 날 때쯤부터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알아보고 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한다면 이제 이 울타리 안에는 이 아이들만 남겨놓고 서련이와 중기는 밖에 꺼내놓고 또 키워야 되겠죠? 예, 이 아이들은 이 안에서 이제 배변 훈련을 비롯해서 그런 걸 1차로 적응을 갖고요. 그 다음부터는 또 꺼내놓고 또 배변 훈련을 갖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는 2개월 차가 돼서는 아마도 분양을 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첫 분양이 되겠네요. 서련이는 첫 생리는 작년 12월인가 작년 11월쯤에 했을 거예요. 얘가 그 2015년 11월 달에 태어났으니까요. 보통 1년에 한 번씩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생리했는지도 몰랐다가 나중에 약간 피 같은 게 좀 보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두 번째 생리를 했고 그 두 번째 생리에 맞춰서 중기도 이제 작년 11월 12월 달에는요 중기가 어려가지고 어떤 교배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감을 몰라요. 게다가 교배를 하고 싶어도 서련이가 뭐랄까요 더 뭐랄까요 어리긴 해도 서련이가 뭐랄까 착해요. 서련이도 성질이 짖지도 않고 착한데 일단 중기보다는 일단 어떤 뭐라고 했죠 서열에 있어서는 우위입니다. 네, 나이 어렸을 때부터 중기가 심리적으로 자라면서 아 쟤는 나보다 센 애야 라고 그렇게 인식이 돼 있어서 그런지 중기가 등치가 크고 나서 또 서련이한테 뭐 남자라서 그럴지도 모르는데 서련은 여자고 남녀관계라서 그럴지도 모르는데요. 어쨌든 막 서련이가 늘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같은 경우는 서련이가 생리를 했어도 중기가 작년 7월에 태어났을까요? 이제 5개월 막된 애가 무슨 교배를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작년 7월에 태어났고 올해 5월쯤에 되니까 중기는 10개월 차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른으로서 이제 약간 중기는 사춘기에서 이제 청년이 이제 막 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막 성인으로서 어른으로서 이제 뭐랄까요 성적 능력에 대해서 성적 욕구에 대해서 이제 좀 갖게 되는 시기인데요. 예. 딱 그거랑 맞춰서 서련이 둘째 생리에 맞춰서 둘이 열심히 그 사랑의 행위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한 보름에서 원래 4월 말쯤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생리가 5월 초에 했는지 4월 말부터 생리는 봤던 것 같고 그래서 얘네 이제 잘하면 임신하고 교배도 할 수 있겠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5월 초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좀 막 그래서 서련이가 배가 부른 것 같다 싶을 때부터 이제 또 교배를 자꾸만 중기가 하려고 하니까 아니다 그건 아니구나. 교배를 신나게 하다가 어느 순간쯤 돼서는 안 하더라고요. 한 3일인가 4일 동안
정말 신나게 둘이 교배를 했습니다. 아침이 오면 아침이고 밤낮 가릴 것 없이 막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준기가 사정할 때쯤 되면은 약간 끼갱 소리도 살짝 한번 내고 둘이 절정의 카타르시스를 살짝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랬었고 뭐 그랬네요. 아무튼 간에 뭐 그렇습니다. 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지금 잘 자네요. 젖을 충분히 먹고서 잘 자고 있습니다. 둘이 누가 남자 여자 아니랄까봐. 아직 탯줄이 다 없어진 건 아닌데요. 저대로 냅둬도 나중에 다 말라 비틀어서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어미가 다 이미 끊어 먹었고요. 바라기는 준기가 정말 귀엽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막 앙증맞게 귀여운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준기는 얘네 아빠요. 좀 멍해요. 멍한 표정을 자주 져요. 맹하게. 근데 똑똑해요. 또 대소변 잘 가리고 앉아 일어서 기다려 안 돼.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안 돼 할 때마다 저를 쳐다보는데 준기는 그러니까 말귀도 너무 잘 알아듣고 또 의사 표현은 뭔가를 해요. 자기가 원하는 거가 있으면 뭔가를 해요. 서련이는 몰라요. 5개월 차 때 내려와서 그런지 의사소통이 그렇게 많이 잘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굵직굵다란 이제 어떤 명령 같은 건 다 알아듣거든요. 대소변도 어느 정도는 좀 가리는 편이고 신문지에 한해서 배변 시트에 한해서 배변판은 아니고요. 준기가 워낙 조금 의사소통이 좀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걸 뭔가 표현을 해요. 준기는 막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막 아무 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순간에 가령 외부에서 손님이 왔는데 낯선 사람이 왔다. 근데 발걸음 저 밑에서 오는데 우리 집에 또 똑똑할지도 몰라요. 똑똑 안 하고 지나가는 발걸음이 있고 똑똑하는 발걸음이 있는데 똑똑하는 발걸음 또 어떻게 알아듣고 그때부터 이미 하면서 뭔가 표시를 해요. 참 신기한 놈들이죠. 서련이는 준기보다 더 가끔 표현합니다. 정말 안 짖고요. 오죽하면 제 아는 지인 10년 정도 키웠다고 하는 그 지인도 우리 집에 와서 얘를 보고는 얘가 안 짖길 너무 안 짖어가지고 나는 얘 무슨 성대 수술했는 줄 알았다 그랬는데 얘가 아까 나중에는 한번 외부 사람인가 할 때는 한번 살짝 짖을 때 그러니까 택배 같은 거 올 때라던가 택배도 두 번째 오는 택배는 상관없어요. 처음 오는 택배만 그렇고 두 번째 오는 택배는 그 동일인이 있는 경우는 안 짖어요 잘. 근데 그건 있어요. 똑똑똑 두드리면 무조건 그걸 짖더라고요. 얘도 짖고 준기도 짖고 같이 짖어요. 똑똑똑 할 때는 누구든지 그게 반가워서 짖는 건지 아니면 저한테 누가 외부인이 왔어. 얘네 집 한번 지켜봐봐. 야 어쩜 쟤 이상한 사람들 왔어. 막 그렇게 표현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책을 본다던가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 의사 표현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얘네 둘 다 짖는 거는 정말 필요할 때만 짖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또 나중에 어떻게 커갈지 되게 궁금하고요. 이 아이들은 핸드폰 너무 뜨겁다. 이제 꺼야 되겠네요. 또. 이 아이들은 제가 바라기는 덩치는 한 서련이 정도? 서련이가 작거든요. 커 보여도 몸무게도 1.8kg밖에 안 나가고 이거보다 더 덜 나가면은 건강상에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몸무게는 서련이 닮았으면 좋겠고 그 외 모든 외모는 다 준기를 닮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서련이도 얼굴이 이쁜데 좀 제 스타일은 준기처럼 좀 맹한 스타일을 좀 좋아하거든요. 자 보시죠. 서련이가 지금 화장실에 가서 아이고 서련이 잘하네. 아이고 서련이 잘한다. 그래. 배변을 화장실 가서 보는 걸 볼 때마다 저렇게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하이톤으로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서련이 아이고 서련이 서련아 간 줄게 간 네가 좋아하는
저렇게 화장실로 들어가서 배변을 봅니다. 자, 오늘 새벽 기록은 일단 여기까지.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애들이 또 어제 저녁 때와는 다르게, 어제 새벽과는 다르게 정말 또 좀 뭔가 뽀송뽀송해지고 큰 것 같아서 기록으로 남겨두려고 또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설련아, 배고프지? 내가 사료에다가 간하고 미역국하고 해서 같이 줄게. 먹자. 준기는 여기 옆에 바로 또 있어요.